궁예는 결혼을 물리치자 자신감이 넘쳤다. 911년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꾸고 연호를 수덕만세로 고쳤다. 이는 오행설에 근거한 금생수의 원리로 금의 기운으로 일어난 신라의 금덕을 이기겠다는 의도로 전해진다. 만세는 황제에게 부르는 찬양어구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황제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었다. 913년 왕건은 나주 공략에 공을 인정받아 파진창경 광평성 최고직위인 시중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왕건은 시중 자리에 오르고 가장 먼저 아지태를 숙청하였다. 이 일은 아지태 사건이라 불리는데 그 역사적 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청주인 아지태는 본래 아첨하고 간사하더니 궁예가 참수함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같은 주인인 입전, 신방, 관서 등을 참수하였다. 유사가 이를 국문하여 여러 해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태조가 바로 진위를 가려내어 아지태가 엎드려 허물을 자백하니 여러 사람들이 마음으로 칭찬하고 기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문의 장교, 종실엔의 훈현, 직에 있는 유아의 무리가 바람처럼 따랐다. 914년에 궁예는 연호를 다시 정계로 고쳤다. 하지만 이름을 아무리 바꾸어도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술로 나날을 보내더니 급기야 왕비 강씨가 바람피고 있다는 환상 속에 빠져버렸다. 그 의심은 날이 거듭될수록 더하여져 사람을 붙여 감시토록 하였는데 그만 왕비에게 들통나버렸다. 왕비가 크게 역정을 내며 궁예에게 찾아와 따졌다. 야 이 미친 땡중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허구한 날 술만 처마시며 사람 죽이기를 벌레 잡듯 하더니 이제 하다하다 마누라까지 의심하는 것이냐? 이것 보시오 황후, 지금 실성을 한 것이 아니오. 누구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이오? 실성은 네가 했지 이 땡중아. 거리에 나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아라. 지금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미친 인간인지. 제발 부탁이니 그 망상에서 깨어나 백성을 좀 살펴라. 네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관시법으로 봐서 다 알고 있다. 관심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이르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대는 것이다. 그래, 그 관심법으로 내가 어제 누굴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아라. 아, 말해보아라 이 땡중아. 궁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간을 불러 엄하게 명하였다. 이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옥에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바른 대로 내 친히 문책할 것이다. 왕후 강씨의 존재는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궁예의 왕비 강씨로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강현창의 딸이며 할아버지 간만루는 신라말 대장군직을 지냈다. 그녀의 친정은 신천의 유력한 호족 가문이었고 사람들은 강장자 가문이라 불렀다. 그녀의 6대조 호경은 고구려계 출신으로 송악의 부소산에 정착하고 5대조 강충이 부소산에서 송악으로 옮겼다. 궁예가 신천 출신인 그녀를 왕비로 맞이한 것은 황해도, 평안도 일대인 폐서지역 호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고 원래 왕건과 혼인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왕건의 아버지 왕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설이 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궁예의 절대 지지 세력이었던 고구려계의 호족과 궁예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 궁예는 국문을 열어 왕후 강씨를 문책하였다. 짐은 미륵인이라. 미륵인 아내인 그대는 더욱더 그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하여야 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였다. 관심법으로 내가 보니 너는 음탕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급기야 더럽게도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였다. 짐이 어찌 용서할 수 있으랴? 강씨가 체념한 듯 말했다. 어차피 너는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국문을 열었을 것이다. 질질 끌 것 없이 그냥 죽여라. 너라는 인간의 아내로는 더는 살고 싶지 않다. 궁예가 웃으며 말했다. 간통한 죄인을 어찌 편안히 죽일 수 있으랴? 그럴 수야 없지. 내구는 듣거라. 예 폐하, 쇠꼬챙이를 불에 달구어 전연을 지져 죽여라. 병사들이 그대로 행하니 그 광경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신하들은 그 살벌한 장소에서 감히 나설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같이 궁예의 광기에 분노하였다. 915년 궁예는 왕후 강씨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그것으로 모자라는 듯 그의 아들 청광, 신광, 순백중 두 아들을 연이어 끌어냈다. 너희들이 황후와 작당하여 영모를 꾀한 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나는 관시법을 통하여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왕건을 불러 물었다. 왕건아우, 그대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 일을 이실직고 하겠느냐? 아니면 내 관시법을 받아볼 것이냐? 왕건으로서는 기가 막히는 말이라 정색하며 부인하였다. 폐하, 신이 어찌 영모를 꾀하겠나이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 채영이 붓을 왕건 앞에 떨어뜨리며 줍는 척하더니 왕건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 모반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살 것이고 부인하면 죽을 것입니다. 왕건도 깨달은 바가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역시 폐하의 관심법은 귀신도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은 모반을 꾀한 적이 있사옵니다.
모든 것은 신의 잘못이니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왕건의 말에 궁예는 호탕하게 웃으며 오히려 정직하다며 칭찬하고 큰 상을 내렸다. 하지만 궁예의 두 아들은 끝내 국문장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일은 궁예가 철원으로 환도 후 청주 세력으로 권력을 이동시키므로 자연스럽게 강씨가 속한 폐서지역 호족들을 숙청하는 과정이었고, 그 패륜적인 악행은 정점을 향하고 있었다. 한편 견훤은 916년 8월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했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거듭된 실패에 견훤은 상심에 빠졌고 그 일로 머리가 아팠는데 어느 날 한 고승이 일러주었다. 폐하께서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나는 사만통일에 마음이 급한데 금성전투, 아패도 전투에 이어 대하성 공격도 2번이나 실패했소이다. 거듭되는 실패에 이렇게 상심하고 있는 것이오. 고승이 답했다. 유비도 제갈량을 얻기 전에는 연전연패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한 군사가 없기에 이를 그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시옵소서. 나도 그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 마땅한 사람이 있어야지요. 사만에는 3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들 중 하나인 최승우를 쓰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만 얻어도 능히 천하를 얻을 것입니다. 견훤이 목마른 가운데 우물을 찾듯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승이 장소를 알려주니 견훤이 서둘러 명하였다. 어서 예를 다하여 그분을 모시고 오너라. 아니다, 너희들이 가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직접 찾아갈 것이다. 한편 궁예가 왕후를 죽인 사건은 태봉의 민심을 크게 동요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918년 3월 어느 날 왕창근이란 사람이 저작거리에서 오른손에 큰 거울을 왼손에 도마 3개를 들고 있는 늙은 상인을 만났는데 그 풍채가 예사롭지 않았다. 왕창근이 거울을 살해하자 늙은이는 쌀 2마리라는 거액을 제시하였다. 왕창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느끼고 그 거울을 샀는데 늙은이는 받은 쌀을 저작거리의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왕창근이 거울을 신기하게 여기며 들여다보고 있는데 햇빛을 받자 그 속에서 글씨가 나타났다. 내용은 이러하였다. 삼숭주 사유하 상제 항자 어진마 선조계 후박압 어사년 중이룡견 일적 장신 청목중 일적 현형 흑금동. 괴이하게 여긴 왕창군이 이 거울을 왕궁에 가져가 궁예에게 바쳤는데 궁예는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국내 최고 학식을 가진 박사 송함홍을 불러 물었다. 이 일이 참으로 예사롭지 않지만 짐은 도저히 이 뜻을 해석할 수가 없다.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대라면 이 뜻을 알아보겠는가? 송함홍이 얼른 보니 실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었다. 크게 두려워하며 즉답을 피했다. 신도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주신다면 다른 학자들과 의논하여 답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뭐 그리하라. 되도록 빨리 답을 주도록 하라. 예, 폐하. 송함홍은 백탁 허원과 의논하였는데 그들도 한결같이 그를 보며 놀랐다. 송함홍이 물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마란 진한과 마한을 뜻하며 푸른 나무는 소나무이므로 송악을 뜻하는 것이고 그 뒤에 숨은 용은 송악 출신의 왕건입니다. 검은 금은 쇠를 뜻하니 철원이며 철원의 천도한 궁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닭은 계림 즉 신라를 뜻하며 오리는 압록강 즉 북쪽에서 그 세력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철원에 자리 잡은 궁예를 피해 송악에 숨어있던 왕건이 곧 일어나 신라와 백제를 손에 넣게 된다는 예언인데 이를 폐하께 말씀드렸습니까? 송함홍이 대답했다. 이것을 그대로 보고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적당히 둘러대야죠. 박사들은 의논하여 해석을 바꾸어 보고하였다. 이 뜻은 폐하께서 신라를 정복하고 나아가 사만을 통일할 것이며 또한 북쪽으로 세력이 뻗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들은 궁예는 크게 기뻐하며 박사들에게 상을 내렸다. 한편 폐서지역의 고구려계 호족들을 포함한 많은 호족들에게 왕후 강씨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그중 홍유, 신순경, 배현경, 복지겸 등이 모여 의논하였다. 황제는 미쳤소이다. 황후의 일은 그 시작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쓰지 않는다면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심이 떠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미치광이 황제를 몰아내고 새 주인을 모시도록 합시다. 새 주인이면 누구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왕시중이 아니면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능상께서 먼저 왕시중을 설득해주세요. 저희는 내군에 우리 편이 될 사람을 끌어모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의견을 정하였고 함께 죽고 살기를 맹세하였다. 신순경이 왕건을 찾아가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새 황제가 되어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왕건은 무겁게 고개를 젓다. 나는 사사로이 폐하에 아우된 사람이다. 어찌 아우가 형을 배반한단 말이냐. 형과 아우의 사이는 사사로운 것이지만 백성과 주군의 일은 사사롭지 않습니다. 어찌 작은 인연으로 백성을 버리려 하옵니까? 나도 폐하가 제정신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배신할 수는 없다. 오늘 일은 듣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그대들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이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내가 앞장서 그대들을 막을 것이다. 신순겸이 재차 청하여 보았지만 왕건의 의지는 굳건했다. 할 수 없이 돌아와 왕건의 뜻을 전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찾아가서 새 황제를 청하도록 합시다. 그리합시다. 그들은 뜻을 모으고 왕건을 찾아가 함께할 것을 재차 요구하니 왕건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때 왕건의 첫째 부인 유씨가 왕건의 갑옷을 들고 와 말했다. 백성의 민심이 곧 천심이라 하였사옵니다. 더 이상 거부하신다면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옵니다. 이 갑옷을 입고 백성을 먼저 구하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왕건의 둘째 부인 오씨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아씨, 열나 멋있는 말이네. 저거 내가 했어야 했는데. 유씨까지 나서자 왕건은 비로소 뜻을 굳혔다. 그대들의 뜻이 한결같고 백성을 구한다고 하니 내 더는 사양하지 않겠소. 그대들과 함께 나라를 구할 것이외다. 한번 결심을 굳힌 왕건의 행동은 매우 빠르고 민첩했다. 장수들을 모아 내군을 먼저 장악하여 궁예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급기야 왕궁을 포위하게 되었다. 내온 종간이 궁예에게 긴급히 이를 알렸다. 폐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반란이라니 누가 반란을 일으켰단 말인가? 왕건입니다. 소신은 누차 그를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사옵니다. 결국 오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아우가 왜? 내군이 모두 왕건에게 장악되었습니다. 우선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음부 장군과 몇 명의 결사대가 폐하를 모실 것이옵니다. 그대도 함께 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도 나라를 운영했던 황궁이옵니다. 누군가는 남아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예는 서둘러 궁을 빠져나갔다. 종가는 끝까지 남아 싸웠지만 어림없는 일이었다. 결국 도선대사의 예언대로 되어버렸구나. 종간, 그는 왕건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의 요직을 차지하던 대부분의 장수들은 왕건의 노선으로 돌아섰지만 음부, 금대와 함께 끝까지 궁예를 지키려 하다가 끝내 이렇게 전사하고 말았다. 궁예는 황궁을 빠져나와 부양산골현으로 도망쳤는데 배가 너무 고파 한 민가의 보리이삭을 훔쳐먹다가 그만 딱 걸려버렸다. 분노한 백성들이 궁예를 붙잡아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남의 보리삭을 훔쳐먹는가? 꼴을 보니 미친 황제놈과 꼭 닮았구나. 그래, 너 오늘 한번 죽어보아라. 그 이름 없는 백성들이 심하게 폭행하였고 궁예는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맞아 죽었다. 왕건이 반란을 일으켜 성공시키는 이 일을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해 6월 을묘에 기병장군 홍유, 배현경, 신순경, 복지경 등이 비밀이 짜고 밤중에 태조의 저택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할 뜻을 함께 말했다. 태조는 굳이 거절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나 부인 유씨가 손수 갑옷을 들어 태조에게 입히니 여러 장수들이 옹이하고 나오면서 사람을 놓아 말을 달리며 외치기를 왕공이 벌써 의기를 들었다 라고 하였다. 이때 분주히 달려와서 함께 참가한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고 먼저 궁문으로 와서 북을 치고 떠들면서 기다리는 자도 만여 명이나 되었다. 궁예가 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래어 말하기를 왕공이 벌써 승리를 얻었으니 내일은 다 글렀다 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이리하여 그는 변복을 하고 북문으로 도망쳐 나가니 궁녀들이 궁안을 깨끗이 하고 태조를 맞아들였다. 궁예는 산골로 도망하였으나 이틀 밤을 지난 후에는 배가 몹시 고파서 보리이삭을 잘라 훔쳐 먹었다. 그 후 곧 부양 백성에게 살해되었다. 궁예의 최후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하다. 광산 이시소고에 따르면 궁예가 측근 몇 사람을 거느리고 현평강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숲을 속에 숨은 백성들의 죽창에 찔려 삼방 땅에 이르러 말 위에서 분사하였으나 생시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 왕건이 달려와 조문하나 유해는 움직이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겁내어 부득이 짐릭한 채로 입관케 하여 석축으로 수십 길이나 높다란 분묘를 만들어 군주의 예에 따라 정중히 장례를 지냈다고 한다. 어쨌거나 패주의 마지막을 승자의 역사는 그리 멋있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궁예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는다. KBS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는 궁예가 왕건과 함께 술 한잔 걸치며 아주 멋있게 죽기도 하였다.
918년 왕건은 이렇게 궁예를 축출하고 임금의 자리에 올라 새로운 정권을 출범하였다. 왕건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패주는 백성을 먼저 살피는 초심을 잃고 광적인 폭력을 휘둘러 그 처자를 참혹하게 죽였고 억울하게 죽는 신하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말았다. 나라 이름과 도읍지를 함부로 바꾸어 백성은 부역에 고통받고 과세는 가중해져 그 고통이 끝이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짐이 일어나 백성을 구하고자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옳지 못한 것들을 개혁하고 새 기후를 세워 먼저 고통받는 백성들을 살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후예이다. 마땅히 국호를 고려라 할 것이며 연호를 천수라고 할 것이다. 만조백갈이 새 나라 고려의 황제에게 한마음으로 만세를 부르며 절하였다.